이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새로운 단원이에요. 도형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직선 상에서 여기를 한 0쯤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부터 한 5까지의 여기 있는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를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요만큼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기만 하면 여기 1이죠. 작은 거를 빼주기만 하면 이 전체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더 작은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큰 거랑 작은 거랑 관계없이 만약에 수직선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냅다 빼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만약에 B가 더 클 때는 B-A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A가 더 클 때는 A-B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수직선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의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큰 쪽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된다. 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수직선상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좌표 평면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X좌표를 X1, 그 다음에 X2 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를 Y1, Y2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X1에서부터 여기 있는 X2까지, X1에서 X2까지 요 거리는 요 같은 수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거리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X2에서 X1을 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 임의의 것으로 쓰려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Y2에서 Y1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기만 하면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는 대각선인데 왜 밑변이랑 윗변을 구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수직선상에서는 여기가 항상 수직선이니까 수직으로 맞나요?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여기 있는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구하려고 하는 길이를 이렇게 D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이 D는 x2-x1의 절대값의 제곱인데, 제곱은 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제곱을 하든 제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든 절대값이라는 이 작업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y2-y1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하게 되면 전체 값이 D의 제곱을 구해주는 역할이 되니까 이거를 샥 루트 해주기까지 하면 여기 있는 D의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뭐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가 7이 되도록 하는, 이제 수직선에서 거리를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지만, 여기 우리가 대부분 앞으로 할 거는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도 좌표까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거를 x2에서 x1을 뺀 거의 제곱인데, a에서 -5를 빼든 -5에서 a를 빼든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 뒤에 가서 요게 순서가 상관이 있게 되는 게 요 바로 다음 단원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거기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냥 뒤에서 앞에 거를 이렇게 뺀 순서로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5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2의 제곱을 한 거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D는 루트까지 해줘야 요래야 7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7에 해당하는 거는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전체를 쭉 전개까지 해주면 -5 a의 전체 제곱,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를 전체 앞으로 뺀 다음에 a 플러스 5의 이만큼의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플러스 5의 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이거에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제곱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서 플러스 6a,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살짝 복잡하지만 29, 그 다음에 49가 왼짝에서 넘어오니까 49가 마이너스가 붙어질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는 0. 그럼 2로 양변을 나눠줘서 나머지를 풀어주게 되면은 5, 2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아래짝에다 주면 되니까 a 값에 해당하는 거는 2 오버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에 a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을 전부 다 써주기만 하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a가 2일 때 또 마찬가지로 a가 5일 때와 2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리의 공식은 7, 2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이 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해보면은 여기 있는 AB는 BC가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AB의 길이는 요거는 여기 A와 B를 뭐 B를 뒤에 거, 뭐 A를 앞에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루트한 게 여기 있는 AB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1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루트한 게 BC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뭐 어차피 여기 있는 AB와 BC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양변을 똑같이 제곱해서 루트를 없앤 것들끼리 같다고 방정식을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4제곱 플러스 A-3의 제곱, 이거는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어쨌든 2의 제곱과 똑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의 제곱이더라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고요.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없애주고 나머지 것들끼리만 비교를 해서 전체를 써주면 16에서 4를 빼면은 12니까 a 값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삼각형인데 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여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 삼각형 A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설명하여라 인데, 삼각형의 모양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같은 거는 제일 큰 변의 길이는 나머지 작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삼각형이 결정이 되고요. 요거는 1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요거 꼴랑 딱 하나만 있는데, 이거 말고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그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으면은 이건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서 빗변이 더 크면은 둔각삼각형. 만약에 빗변이 더 작으면 이거는 예각삼각형입니다 라는 거를 요걸 앞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모형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고요. 이제 고2의 수원에 올라가게 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삼각형의 모양을 찾는 것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하면 일단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제각각의 변의 길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B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의 제곱 플러스, 조금 귀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거를 루트를 해주면 되는데 요거 계산을 해주면 루트 34 이렇게 되고요. B, C의 길이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3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준 다음에 루트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루트 17이 나오고요. CA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2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루트까지 했을 때 루트 17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BC와 CA가 이게 완전히 길이가 똑같으니까 일단 이등변 삼각형은 되고요. 첫 번째 BC, CA 이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과 이등변 삼각형을 두 개 다 이야기하라는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x 정리까지 성립하는 걸 보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여기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b의 제곱을 하면은 ab의 제곱을 하면 34, 그 다음에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7 더하기 17이 되기 때문에 34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을 하니까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므로 이 주어진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답을 쓰실 때는 요 1번과 2번에 의해서 여기서 빗변이 A, B가 제일 크잖아요. A, B가 제일 큰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변인 C, 각 C가 90도 요거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 네, 요것도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다음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P의 좌표에 대한 정보가 일단은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아이고 이거 왜 대문자로 썼냐? 아, 대문자. 네. X축 위에 점 P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 점의 P라고 하는 점을 X축 위에 있으니까 Y 값은 무조건 0으로 떨어질 거고요. 여기 있는 X 값은 모르니까, 네, 요거를 A라고 놓고,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를 놨을 때, 첫 번째 문제, 이거는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A, B, A와 P를 이은 거, 요거는 A-1의 제곱 플러스 0에서 3을 뺀 거의 제곱을 루트하면은 AP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풀면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P, 이 선분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A에서 5를 뺀 거의 제곱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플러스 1의 제곱 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이제 AP와 BP에 대한 길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AP와 BP의 길이 다 같으니까, 뭐 루트 서로 다 루트 되어 있으니까 루트 없앤 것들끼리,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 전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A-5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 전체를 갖다가 쫙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거를 풀어주면은 8A는 16이 돼서 A 값은 2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정확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P 점의 좌표는 2,0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점을 얘기를 할 때는 점 같은 경우는 삼각형에서도 A, B, C 점이나 각도를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얘기를 할 때는 요거는 소문자로 썼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점을 쓰고, 이때는 P는 2,0 이런 식의 표기는 이런 건 안 해요. 점은 요 수직선, 요 순서선하고 딱 붙여가지고 옆에다가 써주시기만 하면 점의 표현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요 다음 거, 두 번째 것도 이번에는 점 P인데, 점 P가 직선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의 점 P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점 P의 좌표는 요거를 x를 갖다가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x를 집어넣은 y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 P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a, P 이거의 길이는 a에서 마이너스 5를 뺀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거 루트한 거,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P 이거는 a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거의 전체 제곱 루트한 거 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기만 하면 a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이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5,7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네, 요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 있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에 대한 식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그거의 최소값을 어떻게든 구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아직까지 배운 것 중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아래로 블록인데 요 꼭다리점의 좌표를 가질 때의 최소값을 갖고요. 만약에 제한된 변역이 있다면 제한 변역 안에서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이때의 값이 최소값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빌어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걸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수학 2에 가게 되면 수학 하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맨 처음에 하게 되는 게 집합인데 집합 명제에서 거기서 산술 기하 부등식 에 대해서 배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 보통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은 산술기하를 이용하거나 그 이외 거는 2차식이 들어가게 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를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AP의 제곱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요거는 이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라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 AP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그냥 1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BP 의 제곱. 네, 요것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 a-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요 전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에 대해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전개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2차 함수 a2 곱하기 a-1의 제곱 플러스 23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a 값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아래로 블록에 a 값의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은 a가 1일 때고요. 1일 때니까 1일 때에 여기 있는 이 전체 값은 최소값 쓰자 한번 a 플러스 ap 의 길이 제곱 플러스 bp의 길이의 제곱 요 전체의 최소값 요거는 여기 있는 이만큼이 0이 되도록 하는 23 0이 되도록 안 된다. 여기가 가장 작게 되는 23이라고 하는 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여기 있는 23이 그대로 답이 되고요. 이때 점의 P의 좌표,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점 P의 좌표 요거는 뭐요? A가 1이니까 1,0 0이더라 라고 이렇게까지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여기 이제 답 도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좌표를 갖다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좌표 평면 상에서 이 전체를 갖다가 도형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도형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방정식으로 풀어볼까 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는 도형의 이게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식으로 풀어가지고 전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도형의 성질의 확인 이건데 요거는 파푼스의 중선 정리죠. 여기 해서 가운데 요게 되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지만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이거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아니면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뭐 똑같죠. 이 마치 무슨 모양이 보이는 것 같은 거는 이건 기분 탓입니다. 뭐 이런 건데 요렇게 제곱한 거는 아무래도 크게 제곱한 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2배까지 딱 해주게 되면 그럼 완전히 길이가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나눠서 여기 길이가 얼만데 요 길이를 뭐 h와 a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일단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거 이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이런 성질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문제를 쭉 읽어보면 BC를 X축 그 다음에 선분 BC의 수직이 된 문선을 Y축으로 하는 BC의 수직이 된 문선 네, 요거를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잡으면 여기 있는 이 점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원점 5를 갖다 요 5는 좌표 평면의 원점을 갖다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A, B, C
M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 M이 여기 원점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 C의 좌표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설정했다시피 여기 C의 X좌표가 C, 그 다음에 Y좌표는 0, 뭐 라지 C의 좌표는 스몰 c, 0입니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이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굉장히 다소 귀찮은 것 같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손으로 천천히 써가면서 이렇게 증명은 한번 꼭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봤을 때 당황을 안 해요. 개념 문제를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이 조금 고생하는 게 나중에 보면 나중에 머리가 좀 덜 고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항식 맨 처음 했을 때도 그때 한번 겪어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쓰게 되면 이 두 개를 합한 거를 갖다가 여기 위에다 써주면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지. 요 두 개를 합한 거를 갖다가 그대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복잡해도 이거를 쭉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2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건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m제곱 플러스 bm제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요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네, 이런 식으로 요 값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거에다 곱하기 2배를 해주기만 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완성이 되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선분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도형을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는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요 공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좌표 평면에서 이걸 도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이제 1학년 때는 전체적인 도형을 직선이랑 원 딱 꼴랑 2개 합니다. 2개 하는데 그 도형에 가진 진짜 특성이 뭔지, 직선하면은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난다 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원하면 중심이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반지름이 일정한 점들의 좌표, 중심 일정한 점에서 거리가 어떤 특정한 점과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좌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도형마다 특색을 갖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